가 이제 146페이지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탁 통지서를 뭐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없는 경우도 많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B가 찾을 때, 보통 공탁금을 출급을 증명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A가 공탁을 해서 B가 공탁금을 출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출급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변제 공탁할 때 그 변제 공탁서를 써서 뭐 A에 대해서 B로 한다고 돼 있고 이렇게 딱 썼잖아요.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똑같은 공탁 통지서가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변제 공탁일 때는 별도로 출급한다는 증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통지서가 증명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출급을 할 때는 원래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탁서 기재에 의해서 그 사실이 명백할 때는 별도의 출급 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양가로 일본에 있는 변제 공탁할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증명도 필요 없어요. 본인이 가면 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까다로운 공탁일 때는 뭔가 증명을 해야 돼. 그게 주로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채권자 불확지일 때는요 증명을 해야 돼. 이게 갑인지 을인지 몰라. 그러면 뭐 둘이 오면 줍니까? 그렇죠. 둘이 같이 오면 주지만 아닐 때는 둘이 싸워가지고 오거나 또는 뭐예요? 상대방의 승낙하게 되어야 돼. 그죠? 불확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확지는 아예 절대적 불확지가 있죠.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얘가 공탁하면서 A가 공탁하면서 자 A 해놓고 뭐죠? 이거를 안 쓴 거야 아예. 안 쓴 게 뭐죠? 그냥 절대적 불확지죠. 몰라. 그죠? 그래서 그냥 불명 이렇게 썼어. 이번에 썼는데 이번에는 뭐 B 또는 C 썼어. 그러면 이렇게 절대 불확지일 때는 돈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때는요, 절대 불확지일 때는 만약에 이 땅을 수용을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토지 수용일 때만 나오는 얘기 같은 것들이에요. 좀 특수한 공탁일 때. 그러니까 이때는, 예컨대 내가 뭐 토지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지하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상가가 한 3개월 동안 장사를 못해. 그럼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돼. 근데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데 상가가 무허가고 뭐 사람이 없네. 그죠? 뭐 직원은 있는데 주인 얼굴도 다들 모른대. 그죠? 그러면 공탁은 하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비워놓고 공탁을 해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 그게 이제 B였다고 보세요. 그럼 B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 1년 만에. 그럼 이제 사업시장한테 전화가 하겠죠. 야, 공탁했어? 그러니까 그래, A가 공탁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내 이름 안 했어? 가지고 사연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A가, 그러면 신분증 가져와 봐라. 초본하고. 그럼 우리가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이때 뭐죠? 알았으니까 나중에 정정 신청을 이제 다시 B로 해가지고 해주면은 공탁금을 살 수 있죠. 그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해준다. 그럼 근데 A가 그래요, A가. 당신이 영업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당신이.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럼 B가 누구를 상대로? 이때는 이 사업 시행자가 공탁금을 1,000만 원 공탁했어요. 그럼 B가 안 줄 거 아니에요. A가 당신이 거기 공사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인인지. 그럼 내가 거기서 만두집 했었고 얼마나 했었고 증인을 다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B는 공탁관한테 가서 들여놓아도 돈 안 주고요. 누구를? 원래 공탁 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7페이지에 절대적 불확실일 때는 1항에 박스입니다. 왼쪽 하나에. 원래 물론 2번처럼 나중에 알았을 때는 정정하죠. 근데 안 됐을 때는 누구를 1항의 공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지 공탁관한테 국가한테 안 준다고 가서 들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들어놓어도 안 돼요. 가끔마다 들어놓은 분도 있잖아요. 뭐 억울하다고. 뭐 해줄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백을 해줬다. 근데 백은 무슨 백이야. 얘한테 하면 돼, 얘한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거지. 얘는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좀 대통령 돼야지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건데 그건 다른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절대 불확실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소송을 누구로 한다고요? 안 해주면 정정 안 해주면 공탁했던 걔를 한다고 하면 된다 그래요. 아니면 옛날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있었거든요. 주로 사업시행자가 관청에 있었거든요. 가서 관청에서 맨날 데모를 해.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확인서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 확인서를 아예. 근데 지금은 확인서 안 됩니다. 예컨대 어떤 구청장이 데모를 하자 해가지고 그래 당신이 거기서 장사했던 것 같아. 당신이 거기서 장사했던 것 같아. 확인을 했죠. 그 확인서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요 1번, 2번,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갑 또는 을이에요. 또는 B 또는 C예요. 그러면 이건 간단해. 이거는 세 가지야.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하나에. 이거는 상대 불확실일 때는요. 갑 또는 을이 같이 오면 돼요. 공동 출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판결문으로 싸우거나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승낙을 해주거나. 그래서 공판승인데 공동 출구 판결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승낙서. 자, 승낙은 이제 당연히 이게 갑 또는 을이다 그러면요. 갑 또는 을이다 그러면 갑이 찰 때는 을의 승낙서, 을 때는 갑의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물론 승낙서에는 인감지면 떼어가지고 와야겠죠. 당연한 도장 찍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 공동으로 같이 올 때는요. 그때는 서로 승낙을 한 걸로 봐서 별도의 출구점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은요. 중요한 게 판결은 지금 피공탁자가 2명 아니에요. 3명 아니에요. 4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공탁자끼리 싸워야 되는 것이지 요거를 슬쩍 공탁자다 그러면 틀려요. 그 피자가 빠지면 틀리는 거야. 됐죠? 그래서 피공탁자에 대한 출국 청구권에 대한 확인만 돼요. 이때는 확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확인 판결만 돼도 충분합니다. 볼까요? 박사 밑에 우리가 피공탁자 사이의 권리 귀속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승낙서나 협의서에다가 인감증명을 가져왔어. 그러면 땡큐죠. 근데 이번에는 피공탁자 사이에서 갑이니 을이니 권리 귀속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 그러면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 대해서 출구권이 있다라는 확인 판결을 가져와서 그게 확인이든 조정이든 화해든 관계는 없어요. 하여튼 그 사람보다라는 증명을 가져와야만이 공탁관이 주는 거지 마음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과거에 지금은 이제 예고 등기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옛날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땅이 수용됐는데 이 A에 대해서 이 A 땅이에요. 이게 종중 땅이래요, 원래는. 그러면 종중에 있는 종손이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토지 수용되면요, 이 종주건들이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보상금이 15억이 나왔어. 그러면 종주건들이 남자, 여자 난리가 났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다 보통 여기다 가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소송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말소가 들어오면요. 말소 소송이 들어오면요. 그 당시에는 예고 등기를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예고 등기를 했다는 것은 누가 말소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K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때는 사업 시행자는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얘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길지 말지 모르니까 이때는 A 또는 K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고 등기 말소라는 소송이 들어왔다는 그런 경고한다는 의미의 등기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런 등기부가 있다면 그때는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소장 낸 원고하고 소유자를 상대 불확실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정말 그래서 소유권을 말소 판결문을 가져오면 걔한테 주면 되죠. 이겼으니까. 그죠? 그죠? 반대로 소제기자 소유자로 했는데 나중에 그 말소에서 이번 거꾸로 소유자가 이겼어. 그러면 소유자한테 주면 되죠.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함정 판건인데요. 피공탁자가 갑 또는 을로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갑과 을이 공탁을 하기 위해서 공탁자의 동의서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공탁자 동의를 왜 가져와? 그때는 상대방 동의 되죠. 그래서 틀린 이유가 피공탁자의 동의를 가져와야겠죠. 공탁자는 동의해주겠지, 귀찮으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4번에 절대 불확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안 준다고 국가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서 설사 국가한테 이겼더라도 그 판결문 가지고 공탁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고 원래 공탁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공탁자가 국가야. 그럼 주겠죠. 근데 국가란 말하고 공탁자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뭐 국가한테 하면 뭐 준다라는 자꾸 사고가 있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시험 문제 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내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사망했어. 이거 많죠? 그런데 내가 집주인인데 혼자서 그 임대를 한 20년 동안 살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임차인이. 근데 이 2천만 원에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집주인은 황당하잖아. 돌아가셔가지고 장사까지 지내줬어. 근데도 이 보증금을 찾아갈 사람이 없어. 물어보니까 가족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뛰어보니까, 이, 없는 것 같아. 옛날 분에서. 그렇다고 나 뛸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때는 역시 똑같이 누구누구에 대한 상속인이라고 공탁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또 공탁관이요. 보정을 해줘. 뛰어가지고 오세요라고. 그러면 그 할머니 돌아가신 분, 할머니에 대해서, 대적등본을 띄었어. 띄었더니 이분이 뭐, 결혼을 안 하셨어. 한 번도.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는 뭐 옛날 분이라 가지고 아버지 것 때 보니까 뭐, 형제가 7명인데 뭐 한 사람은 북한에 있는 것 같고, 그죠?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누구누구의 상속인이라고 쓰셔가지고, 절대 불확실할 수 있죠. 또는, 이건 아니까, 사실은 알긴 아는 거죠. 이건, 상대 불확실가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망자에 대해서 공탁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형제가 나타났어. 그러면 그 형제들이 3명이야. 그럼 당연히 그 3명이 같이 이때는 공유예요, 공유 문화처럼. 3명이 같이 와서 줄 수 있고요. 또 형제니까 3분의 1씩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 출고 또 자기 지분만 청구해도 줘야 돼요. 줘야 되고 아니면 또 셋이서 합의해가지고 뭐 막내한테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협의 분할서 가져오면 또 줄 수 있어요. 방식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담보공탁은 이제 우리가 담보공탁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담보공탁을 많이 뵀던 건데요. 우리가 지금 집행법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이 공탁법을 배우면요, 공탁법을 잘하면 또 집행이 늘어납니다. 그 사례가 다 집행이에요. 볼까요? 자, A가 B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압류에 대해서 예컨대 이게 채권 가압류였는데 예금 채권 가압류니까 뭐 5분의 1을 내래. 그래서 5천만 원 중에서 제가 1,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은 담보 현금 공탁했습니다. 즉 법원에서 그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한 거야, 공탁을. 그래서 가압류 명령이 떨어져서 드디어 예금 채권, 매출 채권을 압류했어. 성공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공탁금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찾을 때는, 자, A가 공탁할 때는요, 자, A가 가압류권자, 상대방 B. 얘는 손해담보권자로서 공탁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가 나중에 승소하면요, 본안 판결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겼으면 이제 공탁금 1,0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공탁금. 그죠? 그래서 이 공탁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예요. 물론 A가 이기면 A가 찾는 것이고, A가 만약에 졌다 이거예요. 지면 B가 찾을 수도 있죠. 쓸데없는 가압류하는 바람에 또 B가 손해배상이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소송은 지금 뭐야? 원래 소송은 5천만 원 주라는 소송이었는데 여기서 B가 이겼어요. 이건 본안이죠, 본안. 그러면 이겼으면요, B가 바로 돈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 공탁은 손해라는 걸 증명해야만이 찾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담보 공탁금은 손해배상 채권을 위한 공탁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가 있다는 증명을 소장을 내서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증명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귀찮으니까 B가 안 해. 안 하면 또 이쪽에서 권리 행사해가지고 채고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나중에 이 공탁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 자, A가 B에 대해서 5천만 달러 소송을 했는데, A가 졌어요. 왜냐면 물건을 갖다가 오히려 잘못 줘가지고 오히려 담보 책임이 더 커. 그래서 이제 B가 이겼어. 그리고 이긴 다음에 이 가압류 때문에 집도 안 팔렸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B가 여기 1,000만 원 공탁금 중에서 7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문을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가압류를 뭐 2014년에 했어요. 가압류를 공탁을 2014년 12월 달에 했어. 그래서 자, 본안 소송은 A가 패소했어. 패소했죠? 이건 2015년 4월이야. 자, 그래서 이게 끝났다고 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에요. 다시 B가 억울해가지고 B가 손해배상 소송했어. 그때 법원에서 조정해가지고 야, 700만 원을 조정했어. 700만 원. 그죠? 그럼 우리는 이 B가 공탁금을 찾을 때는 이게 아니고 B가 손해배상 판결 받은 2015년 10월 달에 받은 이 판결문 가져와 찾는 거예요. 이 판결. 자, 그러면 700 받아야죠? 그러면 이때 자, 이 B라는 사람이 이 1,000만 원에 대한 담보공탁금에 대해서 7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700만 원 판결문 가져가서 조정조서 가져가서 첫째, 직접 주면은 직접 청구하면요, 줘요. 가서 판결문 가져서. 자, 두 번째는요, 직접 가도 안 준 경우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A의 다른 채권자가 막 압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선말돼서. 그러면 얘도 같이 압류해야 돼요. 그때는 얘가 질권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담보공탁금에 대해서는 이 1,000만 원은 이 피해 보상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B에? 그래서 B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B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냥 담보탁이니까 담보권자예요. 그래서 얘가 질권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또 얘가 압류해도 다른 사람이 미리 압류했더라도 얘가 질권자로서 우선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보는 거예요. 일단은 재판사 담보공탁일 때 그때 피공탁자가 출급을 받는 것은 거기 그 공탁 원인에 대해 있는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다는 증명을 가져가야 돼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가로 안에 그 가압류 때문에 있게 되는 손해배상이라는 판결문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아니면 이건 직접 줍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면 주는데 또 다른 게 막 물려있어. 그러면 안 주기 때문에 그때는 질권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압류 추심을 해서 받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3번처럼 별도의 판결문을 또 얻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배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집행공탁은 배웠죠? 배당금에 받는 거. 그리고 몰수공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4번은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거니까 그때 보시고 대략적으로 손해배상 판결 받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6번에 이제 오른쪽에 그 몰치라는 말은 이제 몰치라는 것은 국가에서 뺏는 겁니다. 주로 뭐냐면 우리가 상호가등기, 주식회사 같은 경우 상호가등기를 설립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 근데 혹시 똑같은 이름을 쓰면 보니까 이번 달에는 없어. 근데 보니까 누가 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럼 내가 먼저 그 좋은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써먹을 수 있잖아. 그랬다가 나중에 이사해서 또 싫대 그거를. 안 한대. 그러면 처음에 200만 원 공탁금 걸었어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그 좋은 상호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사해서 싫대 하다니. 그래가지고 안 한대. 그러면 그 기간 지나면 돈을 뺏깁니다. 이렇게 뺏긴 경우 있겠죠. 거짓말 한 거니까 일종에. 그래서 그렇게 상호 가등기 같은 경우는 그거 제때 설립 등기 안 하면 뺏깁니다. 그때 몰치를 합니다. 몰치라는 것은 국가가 뺏어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보세요. 기출문제. 몰치할 때는 등기관이 직접 국고로 들어간다는 200만 원을 낸 국고 귀속 조서를 가지고 출금을 해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됐죠? 예. 오늘 출구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우리가 거기서 판례 하나 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3번에 자꾸 나오는데, 그 맨 밑에 1번이.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물 부분. 지금 우리가 공탁은, 공탁을 할 때, 공탁서에 아까 공탁자가 A가 B한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B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B 앞으로 공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등기부에 B가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문중 땅이라서 B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득을 하는 거지. 이 50억을 갖다가 얘 돈을 주면 얘가 놀아주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그걸 위해서 이 문중에서 이제 못 팔아먹게 가등기까지 해놨어요. 뭐 가등기 했더라도 보상금은 얘한테 주는 거예요. B한테.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얘가 돈을 못하게 이제 가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B의 새로운 이제 문중의 대표로 뽑았어. K를. 얘를 자르고. 그러면 이 K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서 가는 거 아니에요? 조합으로서? 그러면 이때 제3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 공탁서에 써있지 않은 사람은 다 제3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야. 아무리 진정한 소유자지만 나중에 이 공탁금이 이 출급권이
K한테 있다는 확인을 받아요. 싸워가지고 둘이서 둘이서 이 공탁금에 대해 있는 예컨대 뭐 2015년 5월 7일 날 A가 한 이 공탁금은 B 게 아니고 A 겁니다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요. 맞죠? 아니 받아가지고 왔는데 공탁관이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볼까요? 왜? 끈 공탁소에는 제3자라는 거야.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 출구권이 나한테 있다는 확인 판결을 가져와도 못 주겠대. 왜냐하면 공탁관은요, 공탁서에 써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확인 판결 받은 것만 가지고는 바로 그 제3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 판결 자체가 규칙에서 얘기하는 출급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인 판결문 가지고서 제3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써놓으세요. 그때는 양도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B가 공탁소에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양도한다고 받아야지 확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가 받을 권리를 양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그럼 보세요. 자, 거꾸로 이번에는 자, 원래 이게 B 건데 자꾸 B 건데 C가 자기가 잘 거래. 그러면 그때 이번엔 거꾸로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자를 상대로 그 공탁금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자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물론 지작 물건은 이제 보통 그 땅을 수용할 때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이죠. 땅에 수용할 때 좀 장애가 되는 물건. 좀 나무 같은 거 가짜로 많이 심어놓잖아요. 그럼 나무를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이건 진짜 소나무야. 근데 소나무가 8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땅 주인권이 아니냐 싸움이 있어. 근데 일단은 그 사업 시행자는 B 거라고 뭐 했어. 그렇게 지작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B한테 공탁을 했어. 근데 그 공탁소에 있는 그 B가 직접 와서 출급을 행사하면 주는데 못해요, 굿해요? 피공탁자가 아닌 C를 상대로 또 공탁금에 대한 확인 판결을 구하고 확인해서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각하에 각하. 그건 확인해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확인이 됐어. 그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반대급부가 있죠. 이거 봤던 것들이죠. 반대급부는. 우리가 반대급부란 것은 내가 이제 돈 받을 게 있지만 그에 대한 반대로서 뭘 받아야만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뭘 받아야만이 줘야 돼. 그죠? 주로 이제 민법상은 뭐죠? 동시이행이라고 그러죠? 동시이행.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10조. 공탁물을 찾는 사람한테 찾아갈 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공탁자가 써준 영수증이겠죠, 주로. 공탁자한테 주고 그걸 받은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공문서로 반대급부를 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공탁물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A가 B하고 부부간에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서 그죠? 그 조정조서에 그죠? 조서에 소유권의 서류를 주면은 예컨대 뭐 1억을 이제 뭐 2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서류를 부인이 줘야지 남편이 2억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2억을 공탁했어요. 그럼 뭐예요? B가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서에 주면 안 되고요. 반대급부는 뭐예요? 반대급부는 항상 뭐예요? 상대한테 주고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 뭐 권리증 같은 것들을 주고 서류를 주고 얘가 영수증 주면 그걸 갖다가 영수증 갖다가 반대급부 증명으로 해서 공탁금을 찾는 거죠. 그죠? 아니면 얘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일단 얘한테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간에 또 싸움이 되가지고 싫어,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나는 좀 서류를 줘야지 2억 받는 거냐? 남편은 돈이 많으니까 관심이 없어, 안 받고 돌아다녀 외국으로.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러면 이제 B가 난감하죠? 아니 이걸 받아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영원히 안 받으면 영원히 못 받아? 그런 법을 모르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남편이 승낙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서류를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 그래서 여기 내가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라. 안 가져가면 공탁한다. 라고 언제까지 통지하라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짜 가서 바로 공탁을 하고 물건을 그 공탁서가 뭐예요? 그때는 그 물품 공탁서가 곧 반대급부했다는 증명이죠. 그거를 그냥 이 공탁서에 주고 2억을 찾아서 와야죠. 또 하나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2억을 줬는데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B가 소송을 또 했어. 두 번째 소송. 아까 그 이혼 소송 말고. 그래서 B가 승소했어요. 근데 원래 이 반대급부 조건으로 했는데 얘가 판결에서 이겼어요. 보세요. 그러면 B는 판결문에 의해서 이겼으니까 일단은 A에서 B로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됐거든요. A에서 B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마침 얘가 돈을 내놨어. 그러면 됩니까? 얘는 찾아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일단 보세요. 의의는 우리가 어떤 변제 공탁할 때 얘기입니다. 주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P가 찾을 때 그 공탁자가 써준 서면이나 재판서라든지 뭐 공동증서라든지 가져오면 준다 이거예요. 물론 가번에 반대급부의 상대방은 채무자한테 해야 됩니다. 즉 공탁자한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 이행 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 받는다고 그 반대급부 목적물을 어음수표를 직접 공탁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탁관이 그걸 왜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주는 게 아니다. 그럼 만약에 나번에 상대방의 반대급부물을 계속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받으면은 거절하면 그 반대급부를 또 공탁을 해. 그리고 그 공탁서를 반대급부 증명으로서 넣으면 그 공탁서라는 게 공공기관에 뭐죠? 공정서명이 되니까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공탁을 그죠?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죠? 됐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탁자의 서면인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판결문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판결문 안에 뭐 2014년 12월 5일 날 반대급부로 2억을 줬다라는 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줬다든지. 그러면 그 판결문 안에 명백히 그것이 써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뭐 확인 판결이든 뭐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불문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확정이 죽으시고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안 되고 현재 뭐
2심가 있다든지 대법원에 갔다든지 단순히 가죄편만 된 거 가지고 안 되고요. 그 판결이 완전히 종결돼서 신급이 끝나서 우리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사례에서 공탁자가 지금 공탁물을 받는 자로부터 소유권에 필요한 권리증, 뭐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서류를 즉 공탁자 나한테 주는 조건으로 2억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등기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A가 형탁을 했는데 B가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때 B가 그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걸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등기는 할 수 있지만 돈을 찾으려면요 반대급부를 또 이행을 해야 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반대급부는 된 거 아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등기했다면 그때 권리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반대급부 증명을 한 걸로 보면 되고요. 예,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정리된 거 하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잘 나오는 것도 5개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반대급부 증명은 누구한테 한다? 채무자한테 한다. 또 두 번째, 반대급부가 설사 부당하다. 무효라도 뭐 어차피 찾으려면 또 반대급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 찾기 싫으면 그냥 소송하면 되죠. 두 번째는 반대급부가 없는데 계속 공탁했을 때는 수락하면 유효고요. 수락을 안 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수락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수락을 하면은 유효고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무효죠. 그러니까 수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공탁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은, 그러니까 저당권과 질권, 전세권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공탁을 하면은 소멸되는 것이지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꼭 말소 서류를 가져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소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돈을 찾는 거죠. 다섯 번째, 아까 공탁을 할 때 소유권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고 2억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소유권 등기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반대급부 증명이 이 경우는 바뀐 것 같은데 밑에 보세요. 밑에 볼까요? 판결에 의해서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 자체는 반대급부 이행 증명은 안 했죠. 판결문은 아니고요. 그 밑에는 소유권 등기됐을 때는 그때는 그렇죠. 등기부 등본이 반대급부 그때는 등기부 등본만 갖다 주면 그 2억 원은 찾겠죠. 그건 등기부 이미 됐기 때문에 등기됐는데 뭐하러 권리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대급부 좀 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해도요, 보세요. 이게 임박할 때 안 보면 또 까막까막해져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요, 필요한 공부만큼 하셔야 돼요. 딱. 보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요. 인감증명은 잠깐 보시면 이제 인감증명은 이제 다음 시간 보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 인감증명은 1,000만 원이 넘을 때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임할 때는 100만 원만 위임할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일 때는요, 본인이 가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급 청구까지 끝나고 이제 바로 강론으로 들어갔죠.